이은지 학생 맞습니까? 네. 발표 시간은 공지한 대로 10분이고 네. 한 2분 정도 남았을 때 우리가 2분 남았다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이은지입니다. 저희 팀은 자전거를 이용한 항만 근로자들을 위한 파손도로 탐지 딥러닝 디바이스 세이프 바이크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울산 본항을 배경으로 그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울산 본항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였었는데요. 울산 본항은 잠시만요. 네. 2012년부터 자전거 출퇴근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이렇게 자전거 출퇴근 열풍이 불어서 그 열풍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만 근로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많이 한다는 정보를 갖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본항을 배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울산 본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 상황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여진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이유는 항이라는 죄송합니다. 항이라는 배경 자체가 굉장히 대형 화물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도로들이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파여진 도로라던가 아니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임시로 고쳐놓은 도로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이제 포트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혼합물에 수분이 침투하여 골재와 바인더의 접착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차량의 하중에 의해 발생한 내부 압력으로 취약한 부분의 골재가 탈기되면서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두는 포트홀이 생기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고, 이는 이제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안한 세이프 바이크인데요. 세이프 바이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자전거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저 기계인데요. 이제 오픈소스 AI 딥러닝 디바이스인 제슨 나노를 기준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카메라와 센서들을 부착하여서 저희가 하드웨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따로 이제 출력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성도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슨 나노에서 저희는 이미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 코어는 카메라가 장착된 리모트 로봇으로 아스팔트 도로 도면을 촬영한 후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통해 포토홀을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부자는 OTS 스레스 홀딩 방법을 사용해 영상을 분할하고, 그리고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양을 추출한 뒤 수평, 수직 영역을 추출해서 포토홀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날씨나 일조량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센서 데이터를 부착을 하여서 하드웨어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센서가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먼저 제슨 나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파손 상태를 파악할 때 실시간 센서 카메라를 통해 도로의 파손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이로 센서랑 가속도 센서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가속도 센서는 이제 자전거가 덜컹거릴 때마다 거기에 이제 파손된 도로가 있다라고 탐지를 하고 있고요. 자이로 센서는 이제 앞에 만약에 큰 물체나 아니면은 포트홀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핸들을 틀어야 되니까 그럴 때 자이로 센서로 저희는 센서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 상태 구분 및 분석은 이제 도로의 파손 상태에 대한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수집한 데이터들의 파손 정도를 구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데이터를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하드웨어를 블루투스를 통해 핸드폰 이제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로그인을 통해서 관리자용으로
관리자용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먼저 하드웨어 관리자용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이 하드웨어에서 받은 파손 정보들을 그리고 그 핸드폰에 되어 있는 GPS 정보와 통합하여서 그걸 다시 이제 서버로 전송을 시켜주게 돼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파손도를 임의로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해당 위치에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해당 위치에 이제 파손된 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임의로 파손도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용자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는 이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계정 정보 수정, 그리고 1:1 문의, 회원 탈퇴 등 이제 회원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 지역에 가까워지면 푸시 알림 그리고 진동이나 소리로 위험 지역에 가까워졌다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손된 도로 정보를 시각화해주고 있는데요. 지도 위에 빨간색 점이나 이런 식으로 파손된 도로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는 웹서버를 구축을 하였는데요. 이제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제 웹서버에 저장을 해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용 어플리케이션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파손된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 이제 추후 사용자들에게 파손 정도를 미리 파악하거나 그리고 이제 도로 관리자가 유지 보수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스템 구조도입니다. 저희의 시스템 구조도는 크게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랑 서버 사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슨나노에서 수집한 영상 및 센서 정보로 도로의 파손 상태의 정도를 인식하면 이제 블루투스로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 그 안드로이드 내부 DB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서버 사이드로 XML 형태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너무 잦은 데이터 호출은 오류 데이터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주기로 이제 그 웹 서버에 저장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주기는 나중에 추후에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주기로는 우선 1일 주기로 해두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XML 형태에서 JSON 형태로 바꿔서 DBMS에 저장을 해두게 되는데요. 저는 이때 MySQL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AWS를 사용하여서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파손 상태 정보 API로 호출하면 Node.js 서버에서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다큐멘트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API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호출하면 뷰는 다큐멘트에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호출했다는 내용,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리고 다큐멘트는 해당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 뷰에 이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불러오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저희의 순서도입니다. 가장 왼쪽부터 이쪽이 이제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왼쪽이 하드웨어 순서도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사용자용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 맨 끝에가 이제 사용자용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저희 하드웨어는 이제 저희가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된 도로인 경우에만 이제 데이터를 블루투스로 전송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용 어플리케이션은 파손 도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 죄송합니다. 사용자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파손도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현재 위치를 표시시키고 그리고 도로 정보를 시각화해서 파손 도로를 나타내주기도 하고요. 위험 지역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시 알림 그리고 진동과 소리 알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이프 바이크 사비를 연구를 진행하면서 세 가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역량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대두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비를 보편화시키며 자전거 사고의 위험이 감소될 것이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반에 이런
그 자전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조사를 해봤을 때 이륜차를 위한 맞춤 내비게이션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거의 다 이제 4륜차 혹은 이제 도보로 걷는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탑승감의 차이가 심한 이륜차를 위한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이제 저희 세이프 바이크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일이 관리하기 힘든 도로들을 해당 디바이스를 통해 도로를 통행하는 사용자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집된 정보들을 토대로 파손된 도로의 정보를 파악하고 도로 유지 보수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이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주십니다. 제이슨 나노랑 라이다 썼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네. 가격이 좀 심한 자전거보다 비싸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논문 읽다 보니까 뒤편에는 나중에 향후에 저성능 카메라나 이제 이런 걸 사용한다고 했는데 저성능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는 너무 현격하게 감지될 수 있는 그 도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감지가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테스트를 해본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제슨 나노에 부착된 카메라로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또 따로 저성능 카메라로는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약 경제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미 지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걸 제슨 나노와 연결을 한다면 어느 정도 경제성에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슨 나노 자체의 가격이 좀 많이 높은 편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다도 쓰신 거예요. 제슨 나노하고 지금 이미지 디저닝 분석을 쓴 거 아닙니까? 네? 카메라를 통한 지금 도로 상태 확인인데 아이다를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센서 값이랑 그리고 카메라 값을 같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만 사용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날씨 따라서 이미지 분석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센서를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부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 사용자의 자전거에 부착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네. 원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대안을 만들어낸 게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몇몇 사용자들만 그 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어플리케이션처럼 그냥 그 시각화만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처럼 시각화만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이 네. 도구를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게 만들려면 모든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추구할 때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하지 말고 서버 사이드에서 처리하면 이 AI 처리를 서버 사이드로 옮기면 네. 가격이 되게 저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미지 데이터를 측정하고 비정상 데이터 몇 개만 서버로 전송해서 이게 정말 포토인지로 발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가격적인 측면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첫째, 딥러닝을 어느 서버에서 수행을 했어요? 네? 도로 이 제목에 네. 도로 탐지 딥러닝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디서 수행했죠? 저희가 우선 사용한 이제 하드웨어 자체가 AI 오픈 소스 이제 제슨 나노여서 거기 자체에서도 이제 이미지나 영상 자체를 분석할 때 그 딥러닝이 사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딥러닝 디바이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오픈CV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은 이게 한반이라고 하니까 네. 실제 어느 곳에서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셨어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은 울산까지 갈 수는 없어서 이제 한강이랑 그리고 저희 학교 근처에 이제 공원들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몇 개의 이 파손된 도로를 발견했어요? 저희가 그 파손된 도로를 실제로 발견한 거는 한 20-3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구글에서 파손된 도로들 이미지를 한 500개 넘게 정도로 우선 수집을 해서 그거에 관한 걸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몇 개 중에 몇 개를 발견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 정도. 그 정확도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그 조금 그 가중치를 변경 중이어서 좀 미흡하긴 한데, 그래도 한 자, 30. 몇 킬로에서 네. 루트가 어떻게 되고 한강 이 항만 근로자니까 네. 항만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하고 다르잖아요. 네네네. 실제 몇 킬로에서 이걸 수행을 했는데 네. 몇 개가 발견됐고 몇 개가 이게 파손된 거고 몇 개가 파손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강에서는 한 이제 3km 정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에서는 저희가 짧게 했기 때문에 총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한강은 네.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신 거 아니에요? 자전거 전용도로 말고 그 옆쪽에 있는 그 차도 같은 데나 이런 데로 일부러 저희가 테스팅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항만 안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아닌 도로 위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그리고 차가 다니는 라인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지나서 그런데 아주 짧게 한 네. 30초 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긴장을 해서 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발표도 미흡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좋은 연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